왼쪽에 있는 저 인물이 사라지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황교안 빈자리 쟁탈전 보수의 전사 남재준 전 원장까지 점점입니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하던 표심이 표류하면서 보수 빈자리 쟁탈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깜짝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대 국정원장 중에는 첫 출사표인 것 같은데요. 글쎄, 이게 그 정보기관장이 대통령을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남재중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이었고, 좀 묘한 게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그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뭘 조사를 하다가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그 출사표를 던진 거를 봐가지고는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을 안보 위기로 진단을 하고, 그렇게 출사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프레임 자체가 지금 저 프레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프레임이 그 본선에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프레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태극기 집회가 보여준 게 그 안보 보수들의 힘은 보여준 게 있거든요. 태극기 집회가. 그런 분위기를 탄 출사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정선 저 질문할 때 팁을 주셨는데 장세동 안기부장이 옛날에 출마를 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내신 분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최초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안기부장을 했던 그 장세동 전 부장이 그 나중에 무소속으로 그 출마를 한 그런 적은 있었죠. 근데 참 이례적입니다. 현 정부에서 그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 현 정부 임기 중에 바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저희가 잠시 뒤에 직접 남 전 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어떤 인물인지가 참 궁금해요. 육사 25기죠. 그래서 월남전에서 소대장도 하셨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육군 참모총장까지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초대 국정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북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고, 또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지근거려 있었던 모습으로 측근 인사라는 그런 평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그 NLL. 대화록 대화록을 직접 공개까지 하면서 정치 개입 논란까지 빚으면서 그 당시 그래서 국정원 개혁 문제가 아주 이슈로 등장을 했었는데 결국 셀프 개혁을 하고 말았는데 셀프 개혁이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저 주인공이 출마 선언을 오늘 깜짝으로 한 건데요. 국정원장 시절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정치 중립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 올바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16 군사혁명은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결집시킴으로써 산업화와 근대화를 달성해가지고 오늘의 풍요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가치관을 갖고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거고, 저 때는 후보자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남재준 전 원장이 그 정윤회 문건 때문에 경질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세월호 참사 그 책임을 진 것처럼 경질된 걸로 보았지만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비선 라인 조사를 하다가 아마 잘못돼가지고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었죠. 최순실을 알았으면 권총 들고 청와대 가서 들어갔지 내가 이렇게 있었느냐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무죄, 결백함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정보기관에서 저걸 몰라도 문제고요. 알아도 문제고 둘 다 문제라고 보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근데 고 박사님이 저희 방송 나오셔서 남 전 원장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 이렇게 여의도 소식통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돌았고 저도 우연히 어느 전직 정보기관에 있었던 분한테 들으니까 남재준 원장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특히 이렇게 알려지기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B카드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저분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없죠. 뭐 그러니까 이것도 전원이니까 사실은 아직 소식이 안 된 거죠. 통화를 하신다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저분이 뭐 꼭 대통령이 당선되기보다는 아마 지금 좀 극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진보 세력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뭐 빨갱이 나라가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남재준 원장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은 뭔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난해 초부터라는 얘기도 했고 민영선 선생님. 근데 이제 준비는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뭐 이런 시점도 좀 봤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을 쭉 보고 나름대로 뭐 갑자기 그냥 홍두깨 나오듯이 그러진 않았겠죠. 예. 그 남재준 전 원장께서도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점을 어느 정도 선택할 것인가 하면서 황교안 대행께서 계속 출마를 만약에 선언하면은 굳이 그 나올 필요도 없었다고 좀 고민했지 않았나 싶은, 그래서 시점을 황교안 대행의 거치와 연동시켜서 그 상황을 봐왔지 않았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지금 주제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공식석상에는 글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남재준 전 원장이 아니라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나우모님 나와 계시죠? 네. 방금 저희가 그 다른 인터뷰를 좀 봤는데 그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다. 내 출사표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출사표를 던진 건 당선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결정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주변 국정세는 구한말하고 똑같고 네. 남북 상황은 그리고 우리 국내 상황은 예. 구한말하고 똑같아요.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설마 나라가 망했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그러면 조선은 왜 망했죠? 월남은 왜 망했습니까?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피 흘려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 조부모, 부모 세대들 뒤에서 고사리 손 같은 거 위무를 대했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여는 조금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출사표를 던졌다. 아니지.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자식들이 우리 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후대를 위해서요. 당연합니다. 지금 같으면 눈 못 감겠어요. 아, 원장님. 네.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얘기 있잖아요. 최순실을 알았다면 총 들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직접 하셨었습니까? 총 들고 들어갔을 것이다가 아니라 총을 들더라도 말렸을 거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모든 수단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내 희생을 감수하고 그래도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말렸을 거다 하고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최순실 씨를 진짜 모르신 거죠? 내가 거짓말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국정원한테 사찰할 권한을 주세요. 예, 뭐 아셨는데. 내가 나온 것은 예. 5월 초에 나왔죠, 그렇죠? 아, 청와대에서요? 아니 국정원에서요? 아니 국정원에서 나온 게 2014년 5월 초에 나왔는데 예. 미르케이 재단 이거 시작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게 10월 달이죠. 어허. 그러면 그게 나온 데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좀 그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장이 조금 더 파악하지 않았어야 됐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지. 그 다음번에는 난 나온 지 훨씬 뒤지. 나온 사람한테 누가 보고를 하겠어요. 아하.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파문으로 인해서 지금 파면이 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는데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죠. 예. 비극적인 일입니다. 후보님 들리시나요? 네네. 비극적인 일이다. 또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심경이십니까?
결국은 돌려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탄핵에 대해서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 하는 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승복이나 불복을 떠나서 예. 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나라 법 정신에 일반적으로 반론권, 묵비권, 변론권 이런 것이 보편적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헌재 판결문을 읽어보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불성실했다. 그럼 결국은 반론권, 변론권, 묵비권을 갖다가 죄를 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원장님, 저희 고영신 박사님이 출연해 계신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좀 불리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별도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단지 나는 사무총장 하던 시절부터 많이 부딪혔죠. 그렇죠? 예. 부딪혔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국정원장으로서 개인정보를 주고 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로 보면 보수층이 뭐 괴멸 상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아무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출사표 던졌는데 자신은 좀 있으십니까? 나는 군 출신입니다. 예. 병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장수는 전쟁에 임해서 출정했을 때 가족을 잊고 예. 전쟁터에 임해서 그 승부를 잊고 접전함에 임해서는 그 상사를 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 어허. 본인은 본인을 버리셨군요.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전혀 아는 바 없는데 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예.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내가 평가할 사안이 아니죠. 아, 그러면 나중에 최순실 씨 관련해서 모든 그 법적 판결이 다 끝나면 그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 평가할 문제지.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최순실 씨를 갖다가 내가 보호하는 변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야죠. 그렇죠? 예. 내가 국민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법부를 불신하는 거고.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오늘 출사표를 던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어렵게 연결해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어요. 이제 굵직한 발언들이 참 많아서 저희가 꼭꼭 씹어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영수 원장님. 그러니까 최순실이 만약에 그렇다면 뭐 총 들고 들어가는 거 말렸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비슷한 말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급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사태까지 있었을 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은 제 온몸으로 막았을 거라는 그런 어떤 기계 있는 답변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리고 그 공직자로서 그 군인 출신의 그 국정원장 출신에서 당연히 저 정도의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일부 그 듬듬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 법원 판결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은 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탄핵에 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뭐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제가 이해가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국정원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좋으신데 예. 뭐 전직 국정원장이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헌재에서 국가 최고 입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뭐 이해는 안 가신다 하지만 그 탄핵에 대해서 지금 불복하겠다 말하자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으로서 뭐 나름대로 어떤 충정이랄까 그런 것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과 이해가 안 갈 부분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수희 변호사님,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포기했던 건 어느 정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그렇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사실 초대 국정원장도 그렇게 자유롭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지지,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보수의 그 지지를 받았던 것들이 안정감이거든요. 물론 그 통진당 해산에 앞장섰던 그 안보 보수의 그 성향도 있지만은 저는 안정감이 컸다고 봐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그리고 인지도 면에 있어서 남 국정원장 전 원장하고는 좀 인지도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일부분 이동은 있겠지만 그대로 간다라고 보기는 좀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개념 두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캐릭터가 겹친다는 생각은 좀 안 드는데 예. 글쎄요 저는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명타당한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본인은 두 번이나 제가 질문했는데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에서의 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찰권을 줘라 그러면 비선 실세를 알지 않았겠느냐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업무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저도 박근혜 정권의 모든 사람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일명 부당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진짜 모른다고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전화 연결 잘 들었고요. 어찌됐건 보수층, 그러니까 보수 1위를 노리는 이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싸움은 홍준표 지사 대 김진태 의원인 것 같은데요. 그 발언 공방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생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람이 해석은 아니지. 근데 그거는 그대로 내가 답하는 입장이 아니지. 결국 손문식이 박근혜 시절. 한 의의가 없는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뭐 애들, 개,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아니 뭐 애들은 가라고 하면은 무슨 뱀 장사입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저는 도대체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자, 지금 저걸 보면 야당에서 대권 주자들이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이 아니죠. 이제 민주당이죠. 박준 변호사님. 네. 이제 김진태 의원, 홍준표 지사의 싸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조 후배입니다. 또 검사 후배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두 사람 관계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형 동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기자들 앞에서 개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또 홍준표 지사의 사이다 발언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에 쏙쏙 들어오긴 돌아요. 김진태 의원께서 하는 것보다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호불호를 따지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진태 의원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김진태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지금 그 한국당 내 후보 중엔 제일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상 높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홍준표 지사를 물어야지만 같은 체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지사의 이 그 언변이 대단해요. 그 특히나 대중연설에서도 정말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능글능글할 정도로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저는 좀 김진태 의원의 판정패가 아닐까 끝까지 간다고 하면. 근데 이게 싸움도 체급이 맞아야 하거든요. 체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워낙 체급이 다르다. 홍준표 지사는 당 대표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동일한 체급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홍준표 지사는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막말이다, 뭐 홍트럼프다 하지만 언론이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언론의 생리를 잘 알고 거기에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잘해요. 예. 그동안 쭉 사법 처리 그 문제가 있기 전부터 경남지사 때부터 끊임없이 중앙 언론에 대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이슈 파이팅이 아주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래전부터 황교안 대행이 나오도 홍준표 지사를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뭐 홍준표 지사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예, 사실 민 원장님 두 분께서 이렇게 뭐 자극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황교안 대행에서 나온 그 지지율을 얻기 위한 선점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출정식을 하는 거고 대구 서문시장에 가려면은 박근혜를 머리에서 지우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냥 TK 본류. 그러니까 그 보수의 핵심층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황교안의 빈자리를 갖다가 서로 차지하려고 보수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 두 분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지만 참 치기 어린 그런 언쟁이 아닌가. 근데 치기 어립니까? 김진태 의원도 상당히 순발력이 뛰어나시네요. 무슨 뱀장주 하시냐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아주 급수는 좀 낮지만은 순발력은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같은 영남권이라도 이제 부산하고 대구 경북이 좀 다릅니다. 뭐 그렇죠. 대구 경북은 보수 TK라 그러고 홍준표 지사의 그 경력을 보면 태어난 곳은 경남 창녕인데 초등학교 때 2년 정도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대구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이 그 고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홍준표 지사가 출정식 하면서도 논거를 삼았을 거예요. 내가 대구에서 10여 년 있었기 때문에 관련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수, 친박하고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홍준표 지사든 김진태 의원이든 이렇게 공방을 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화면이 좀 재밌습니다. 바른정당으로 가보실까요? 이준석 교수님, 내가 이 표지 모델 된 거 아시죠? 바른정당이 참 애를 쓰고 있는데 숫자로 좀 이제 저기가 안 돼가지고 유승민 의원도 황교안 권한대행 빈자리를 뭐 선정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 되고 오히려 그 안희정 지사한테 이렇게 뺏기는 듯한 그 홍준표 지사하고 안희정 지사에게 뺏기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애타고 하는데 하여튼 유승민 의원도 너무 그동안에 혼자 독불장군이라는 그런 이미지 같이 함께 도모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어서 요즘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성태 의원의 춤을 보면서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뭐 분위기가 어색하지만 네. 시간 관계상 또 이 민주당 얘기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날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